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군의 문화관광개선사 이종림 일주입니다. 오늘 우리 울진 항구에서 전교 남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오셔서 저희 동네 방문해 주신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보셨다시피 현판이 2개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기성 부산 봉사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하나는 대풍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부산 동사가 이 집의 기능이었어요. 말 그대로 옛날 마을 회관이었는데요. 여기에 저희 이 동네에는 지금 말하면 대한노인회의 각 지구의 지회장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지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동네는 마을에 제일 존경받는 어르신을 대존위 이렇게 존경할 준자에 아주 벼슬 위자를 써서 대존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존위에서 여러 존위 어른들이 계시고 올해 처음 존위에 이렇게 입격하신 분을 시존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밑에는 이제 동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유사가 있습니다. 유사 그러면 앞으로 존위 회의에 들어갈 멤버이기는 한데 여기서 잔심부름을 합니다. 제사 같은 거 지내고 이러면 재물 같은 것도 준비하고 뭐 입춘방 쓰겠다 그러면 열심히 먹가라 올리고 그런 일들을 유사가 하고 청소 같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수는 이 동네의 그래도 수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한 통장쯤 뭐 이장쯤 되는 그런 대소사를 하고요. 그리고 존위가 되시고 대존위가 되면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관에서 현이나 군에서 군수나 현령이 하지 않는 그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군이나 현에 이렇게 군수나 현령 사또가 재판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범죄자,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대존위가 사법권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불효하고 나라에 불충한 언사를 하고 집에 가서 술 처먹고 기집치고 애들한테 못된 거 가르치고 이러면 붙잡아다가 여기 이 존위 회의에서 멍석마리를 시키고 그래서 관에 넘겨서 전과자를 만들지는 않고 동네에서 나쁘게 말하면 린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목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재판도 하고 마을의 기강을 잡고 그 다음에 마을 젊은 선비들이 이 대청에서 향교에 가지 못하는 향교에 가는 것도 집안 좋고 살림이 좀 넉넉해야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향교 졸업하면 서원에 이렇게 갈 수 있었지 마을에서 그저 천자문이나 띄고 소학이나 읽는 정도 마을 청년들 면무식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여기서 서한을 놓고 어른들한테 그런 글도 배우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곳이고 그런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서 지금도 존위회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이렇게 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대존위들이 이제 겨울이면 뜨뜻하게 아궁이에 불 지피고 쉬시기도 하고 여름에는 여기가 사방에 다 뚫려 있어서 시원하게 쉬시기도 하는 이런 마을 동사 지금 말하면 마을 회관이었는데 여러분 안용복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안용복이 원래 동네 그 부의 노전 격분이었어요. 그 노비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안용복이 울릉도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일본 어부들한테 납치를 당해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기계를 잃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인데 강원도 그 당시에는 강원도 울진현이었습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울릉도 독도인데 어째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고기를 잡느냐? 거기 가서 끝까지 따지고 그래서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 경상 가명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합니다. 허가 없이 이 도일 일본에 건너갔다고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일본에 가서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막 우리가 막 알고 있는 울릉도 쟁계입니다. 울릉도 쟁계라서 일본 막부에서 그 다케시마 왜 마스시마라고 마스시마 다케시마는 본방과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증서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때가 바로 어느 임금 때냐면 장희빈의 그 남자 숙종 임금 때예요. 그 숙종 임금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울릉도 독도에 와갖고 고기잡이하고 고기잡이만 해서 물고기만 건져갖고 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바다 사자과 강치라고 하는 그런 강치들을 잡아서 강치 한 마리가 소 10마리의 값이었답니다. 강치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강치 기름과 가죽과 이런 것들이 다 비싼 값에 팔렸고 그 다음에 그 강치 가죽과 강치 기름은 최근 그 외정 때 일제 강점기에 군수물자로 쓰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싹 남획을 해서 오늘날 멸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숙종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나라를 뺏기게 생겼다 해서 안영복 사건 울릉도 쟁계가 있자마자 수토사라는 수토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수토라는 것이 수색하고 토벌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수토사는 삼척첨사로 있던 장한상이라는 분을 초대 수토사로 삼아서 큰 한옥선 2척, 작은 급수선, 보급선 4척을 에다가 인원 150여 명을 울릉도 독도를 수색하고 토벌하러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수토사의 임무는 첫째가 울릉도 독도의 지형 징후를 파악해서 지도를 그려오는 것과 두 번째 몰래 그 당시에는 해금 정책을 펴서 우리 국민들이 바다의 먼 섬에 나가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인본주의적인 정책으로 섬에는 마실 물도 없고 충분한 곡식도 없고 풍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육지와 교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겨울 지내기가 특히 어렵겠죠. 그래서 날씨가 좀 선선한 가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을 섬에서 지내다가는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금 정책을 했던 겁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다시 고기 잡아 먹으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 어부들이 와갖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일본의 스시마 섬 그 다음에 이쪽 후쿠오카 남쪽에 있는 일본 어부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가만히 노를 젓거나 뭐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학교 때 스시마 난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스시마 난류인데 스시마 일본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동한 난류로 바꿨어요. 저 필리핀 대만 쪽에서 커다란 난류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쭉 지나가다가요 한 가닥이 부산하고 대마도 그 사이 해역을 통해서 한 가닥이 북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스시마 난류, 동한 난류라고 하는데 그 난류 위에 딱 올라타면 배는 바닷물이 자연히 데려다 줍니다. 울릉도 독도 쪽으로. 그래서 울릉도 쪽으로 이만큼 족살만하게 보이고 콩알만하게 보이고 밤톨만하게 보이면 그쪽으로 키만 잡아주면
배는 그쪽으로 울릉도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일본 어부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울릉도에 어마어마한 원시림, 천여림 큰 나무들을 베고 큰 배를 울릉도에서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어서 그냥 일본으로 가면 좋은데 해류 따라 쭉 올라가고 강원도 저 고성쯤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또 키만 조절하면 우리나라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찬물이 돼서 동안 한류로 쭉 내려가는 일본 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 우리 연안 쪽의 해류가 찬물로 변해서 내려가거든요. 그 위에 올라타고 가면서 강원도 고성에 들려서 노략질을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는 새 배가 있지만 그래서 마을마다 가서 양식을 강탈을 하다가 안 주겠다 그러면 푹푹 찔러 죽이고 양식 뺏어가고 고성에서 또 배를 타고 쭉 오다가 보면 강원도 양양쯤 오게 됩니다. 양양쯤 와서 또 그런 노략질을 하고 양양서 또 쭉 오다 보면 삼척쯤 오게 돼요. 삼척에 와서 노략질을 하고 또 쭉 오다가 보면 이쪽에 부산 동해 연안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식량 노략질을 하는 왜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왜구들의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 이제 숙종 임금이 수토사를 만들어서 창설해서 울릉도 독도에 가서 첫째 지도를 그려오는 거, 둘째 여기서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서 고기잡이하고 사는 내국인을 수색하는 것,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세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배를 만들던 일본인을 토벌하는 것, 내쫓는 겁니다. 섬 밖으로. 그런 세 가지 임무와 울릉도에 산삼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삼을 채취하고 울릉도 특산물이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나무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조선시대의 모토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봉제사 접빈객이잖아요. 제사 잘 모시고 손님 잘 접대하는 게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토였어요. 제사를 지낼 때는 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향나무를 베다가 산삼을 채취하고 향나무 특산품을 채취해서 조정의 임금님한테서 보냅니다. 그럴 때 이 마을에서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토사들이 출항을 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이 지금 구산항에서 동북쪽으로 약 150km 지점에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까지 노를 지어서 간다면 사람 여러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시마 해류를 올라타야 되는데 스시마 해류가 여기서 약 23km 정동방 23km만 나가면 스시마 해류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스시마 난류를 만나기 위해서 남서풍이 불 때까지 기다려요. 해마다 여기 음력 4월이면 남서풍이 아주 세게 한 보름간 붑니다. 굉장히 큰 바람을 부는데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어린이날부터 스승의 날 그 사이에 굉장히 남서풍이 불기 시작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한이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한이바람이 언제 불지는 딱 모르잖아요. 그래서 150명 되는 군사들이 이쪽 월성정 솔숲에 와서 야영을 하고 기다리고 장군, 장교들은 여기를 접수해서 이 방에서 묵고 남서풍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월성정까지는 약 1.2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반 잡수시고 군사들 잘 잤나, 아침 먹었나 가서 다 체크하고 그러다가 남서풍이 부를 때 여기 배 위에 탁 올라가서 돈만 착 올리면 돼요. 그럼 바람이 밀어줘요. 바람이 밀어주고 여기서 12해리 약 22.5km 고기만 넘어가면 스시마 난류 위에 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막바로 돛은 내려버립니다. 원래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배를 띄우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약 여기서 12해리만 넘어가면 돛을 내리면 울릉도까지 자연히 데려다 주는데 약 150km 걸리고
그전에 울릉도 가는 그 연락선 통통배가 있었는데 우리 물진 주변에서도 울릉도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남인수의 노래도 있습니다. 포구의 인사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포구의 인사 가사에 보면 80마일 주변에서 울릉도까지 황소를 실어가는 80마일 백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80마일이 약 지금 15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울릉도까지의 백길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남인수가 노래 부를 때는 일정 때라서 그런 기관이 돌아가는 엔진이 있는 배였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돛 달고 가서 해류 위에 올라가서 150km를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루 낮 하루 밤 19시간에서 23시간 정도면 여기서 서쪽에 울릉도 서쪽에 있는 폐하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우리 선조님들도 지혜가 대단하신 거예요. 남서풍 불 때를 기다려서 여기서 12일이 약 한 23km 정도만 바람 맞고 가면 거기서 돛을 싹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50명 군사 격군들이 노젓느라고 고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사공만 그쪽을 바라보고 키만 이렇게 잡아줄 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임무를 마치고 보름 만에 여길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 고생했다고 또 돼지 잡고 잔치를 해줘요.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서 여기서 오래 기다리는 경우는 15일 정도를 기다렸고요. 빨리 출발한 적은 한 닷새만 해도 빨리 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150여 명 이상의 그런 군대를 여기서 이 수토사 대장이 해상 작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울릉도 갔다가 날이 나쁘면 그날 못 나오잖아요. 며칠 기다렸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군량을 가지고 가려고만 하지 여기서 풀어서 먹일 생각을 안 해요. 기다리는 동안 충분히 군사들이 배불리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양식을 조금 가져가서 거기서 날이 나빠지면 울릉도에서 굶으면 안 된다 싶어갖고 양식을 안 풀어요. 대장들이. 근데 그때나 이때나 다 우리는 징병제니까 남의 집 다 귀한 아들들이 군대 갔는데 3일만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담 안 놓는 데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남의 집 귀한 아들 도둑놈 만들지 말고 우리가 걷어서 먹이자 이래갖고 여기 이진사는 백미 2가만 내놓고 황첨지 보리쌀 2말 내놓고 개똥이 엄마 된장 1동 내놓고 누구네 김치 내놓고 이렇게 해갖고 150여 명 되는 군사들을 언제 끝날지 몰라도 열흘 이상을 여기서 먹이고 재워야 돼. 그런데 조선시대의 이 바닷가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2년마다 계속 해야 돼요. 20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수토사 행렬이. 제일 마지막에는 왜 수토사가 없어졌냐면 고종임금 때 울릉도 개청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리고 울릉도에다가 도장을 놓고 이제 행정기관으로 울릉도를 편입을 해요. 고종임금이. 그러니까 우리 땅이니까 굳이 수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울릉도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까지 200년 동안 이 마을이 그런 희생을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영세불망지판이라는 이런 그 액자 편액이 쭉 걸려 있는데 여기에 평해군수, 심능무, 이윤욱, 찰방, 황지혜 이런 사람들의 공적을 이렇게 영세불망지판 해갖고 색에서 이 대청에 걸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사재를 털어서 혹은 100금을 내놓고 70금을 내놓고 해갖고 이걸로 2년마다 한 번씩 수토가 열리니까 이 돈으로 2년 동안 그 이자를 불려서 그 이자를 수토사들을 접대하는 데 비용으로 쓰거라. 그러니까 마을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찰방 황지의 영세불망지판, 평해군수 심눈무 영세불망지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고맙다고 갖다 걸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장리 이 빗을 쓴 이율은 지금 말하면 2부 올입니다. 2부 올인데 12달 하면 프로테이지도 30%가 되는 거예요. 2년을 모으면 6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해양 영토 수호의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이고 그런 의지를 실현한 곳이고 해양 영토 수호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부산 주민들의 희생이 200년간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 애국의 고장이고 애족의 고장입니다. 우리 아들, 남의 아들 안 가리고 배고프다고 남의 집 담 넘지 말라고 그 없는 살림에 곡식 추렴해서 먹이고 또 갔다 오면 고생했다고 돼지 잡아 잔치해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움을 느낀 병사들이 향나무 가지 요런 향나무 가지를 한 자 정도 20cm, 25cm 정도를 그거를 장교들이 다 취합을 해서 한양으로 보내야 될 거고 그 장가지들을 잘라서 자기네 집 향을 쓰려고 갖고 왔던 거를 이 마을 주민들한테 주고 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답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받은 향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가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진 중에서도 여기 기성 구산리는 해양 영토 수호의 성지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립니다.